안녕하세요, 유견숲입니다. 오늘은 유견숲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기견에 숲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유견숲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한 지는 한 10년이 좀 되어 가네요. 그 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애견사랑이었거든요. 아는 분이 계실라나요? 자,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 화분을 아무리 많이 가져 놓는다고 해가지고 숲이 되진 않죠. 그 나무를 뽑아서 땅에 심고 그 땅에서 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숲이 될 수 있는 거죠. 유견숲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조된 유기견을 그저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화분을 깨서 이 유견숲이란 보호소에 그 유기견들을 심는 거죠. 이 유견숲에서 그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유견숲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입양 보내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할 수밖에 없죠. 유견숲에 오는 아이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입양 가능한 아이들 혹은 보호가 가능한 아이들, 보호가 쉬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옵니다. 어떤 아이들 오는지 저는 몰라요. 유기견 한 마리 보낼게요, 한 맡아주세요 하면은 그 아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아이의 품종은 무엇이며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고 어떤 성향이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골라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제가 어떻게든 살려서 돌보는 것 뿐이니까. 그런 이유로 좀 사납거나 혹은 사람에게 공격적이었던 아이들이 유견숲에 많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친해지게끔, 사람에게 호의적이 되게끔 제가 무언가 활동을 할까요? 전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유견숲이란 보호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랑 상관없이 여기 환경에 적응하고 이 환경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유견 보호소에, 유견숲에 와서 1년 동안 여전히 저를 물려고 하고 여전히 저한테 으렁거리고 여전히 저에게 공격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유견숲이란 보호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애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상태로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게끔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리고 밥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이상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 윽박지를 필요도 없고 누굴 공격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힘들었던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제 눈에 볼 때 그 아이가 편안하게 보인다, 제 눈에 그 아이가 호의적으로 보인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상태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잘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바탕으로 유견숲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혹은 다른 사설 보호소에서는 일하지 않는 일들이 유견숲에서 일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죠. 당연히 싸웁니다.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림 사고로 아이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린 아이가 있다,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저를 물려고 하는 싸우는 아이가 다쳤다,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요? 그냥 방치할까요? 그건 아니죠. 치료해야죠. 약을 먹이기 쉽지 않습니다. 가루약이나 알약이나 상관없이 일단 그 아이에게 뭔가 먹을 것을 들이미는 것 자체 행위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팔에다가 수건을 감습니다. 테이프로 감아요. 양손에 팔뚝에 감고 그 아이를 잡습니다. 잡아서 상처를 치료하든지 소독을 하든지 약을 갖다가 밀어 넣던지 다양한 방법들로 사용합니다. 물릴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여기 온 아이들은 유견숲에 자기 목숨을 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제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다가 물리거나 혹은 크게 다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치료하고 나으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제 손가락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 아이들 목숨값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린 것만 보면은 당연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기견을 보호하는데, 유기견을 위하는데 그 정도 희생은 희생이 아니지 않나? 당연한 거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기견들이 다 사설 보호소에서 견사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다 견사를 짓고 사설 보호소 시작하는 걸까?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개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 부딪히면은 싸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또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리하니까. 그래서 견사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기견들 입장에서 유기견만 위한다 생각하면은 견사라는 곳, 물론 견사라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견사에서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내야 할 유기견은 없습니다. 유기견의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그냥 뭐 안전을 보장으로 뭐 편리함을 보장으로 견사해 있는 게 좋을까요? 혹은 뭐 다칠 수 있지만은 싸울 수 있지만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유기견 숲처럼 아이들 풀어놓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나은 방법이죠.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하는 문제들도 심각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견 보호소라는 곳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제3자에게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 보호 이야기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정해진 규칙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기견들이 더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을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유견숲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어떤 고민의 하나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견숲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혼자서 일을 해오면서 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유기견 보호소의 그림, 그거는 이미 여기 만들었습니다. 지금 펼쳐진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그 한계치의 모습입니다. 그 이상 무언가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상의 한계는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뭐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유견숲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뭐 다른 보호소에서 일하는 일들, 그것을 참고해서 유기견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유견숲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왜 어떤 곳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는 곳인가, 왜 현재 유견숲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왜 입양에 소홀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